악력이 약해서 고민이에요. 악력기를 아무리 해도 별 효과가 없던데요. 팔꿈치, 손목,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고생하고 있어요. 헬스장에서 손을 꽉 쥐고 하는 등 운동 같은 걸 할 때 특히 힘이 부족한 걸 많이 느끼시는 분들, 최근에 유행하는 클라이밍을 즐기시는 분들, 이뿐만 아니라 골프라던가 테니스라던가 배드민턴 이런 라켓 스포츠에서 많이 하는 고민이기도 한데요. 가장 우선 찾게 되는 건 만만한 이 녀석, 악력기입니다. 그냥 언제 어느 때고 하기 좋다, 그런 장점이 있어서 하나 구비해서 하곤 하는데요. 문제는 별다른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성과가 안 나는 것 뿐이면 다행이죠. 열심히 하다 보면 다치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뭐든 간에 성과가 나오고 잘 되면 재미있어서 열심히 하게 될 텐데요. 이 악력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악력이 좋아지지 못해서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금방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악력 좋아진다고 해서 이 악력기 산 건데 그럼 이게 다 뻥이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건가? 지금 얘기만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악력기는 물론 잘못이 없죠. 그런데 악력기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악력기는 도대체 뭐가 부족한지, 그 한계를 알고 거기서 부족한 지점, 그걸 보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강력한 악력, 그걸 기반으로 언제 어느 때고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부상 없이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도구 없이도 따라할 수 있는 운동 방법까지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악력에 대해서, 흔히 악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올리는 건 어떤 걸까요? 악력을 측정하는 이런 기구, 이걸 사용했을 때 숫자가 얼마나 높게 나오느냐, 그래서 그걸 악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이 악력이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4개의 손가락의 힘을 손바닥으로 얼마나 강하게 당겨오느냐, 그걸 평가한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악력 아니야?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악력을 쓰는 상황이랑,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측정이라던가 평가라던가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악력이랑, 이 두 가지는 조금 다른 면모를 보입니다. 특히 라켓 스포츠를 할 때 더 그런데요.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테니스를 예로 들자면요, 지면을 박차는 힘부터 시작하죠. 발부터 시작된 힘을 무릎, 골반, 그리고 한껏 젖혀진 등이라던가 뒤로 넘어간 어깨가 앞으로 당겨져 오면서 팔꿈치, 손목, 그리고 마지막에는 라켓까지 그 속도가 전해지는데요. 하나하나의 관절을 통과하면서 그 더해진 파워는 최종적으로 라켓에서 엄청난 속도를 만들어내죠. 테니스 탑 플레이어들의 서브를 보면요, 시속 200km에 달하는데요. 이런 속도를 내려면 라켓은 순간적으로 초당 4600도를 움직여야 합니다. 이만큼 빠른 속도를 내려면요, 라켓이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힘, 원심력이 크게 작용하는데요. 라켓의 무게가 300g이라고 한다면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138kg 정도의 힘으로 작용한다는 이야기죠. 엄청나죠? 그럼 악력이 138kg나 필요한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악력이 그 정도나 되려면 인간계 상위 0.001%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악력으로는 쉽지 않죠. 오랑우탄 정도 되면 제법 할만할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라켓을 휘두를 때 악력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했다면요, 테니스 선수들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퍼포먼스를 발휘하지는 못했겠죠. 시속 200km에 달하는 샷, 그 샷을 위해서 만드는 라켓 스피드를 위한 강한 힘의 대부분은 어깨, 그리고 팔꿈치 관절에서 제어하게 되고요. 손목이라던가 손가락이라던가 이런 곳은 라켓이 공이 맞기 직전인 상황에 주로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대략 138kg의 30% 정도, 그래서 한 40kg 정도의 악력을 발휘하면 되겠습니다. 뭐야, 그럼 악력이 40kg만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 악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라켓을 휘두르는 이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악력을 이야기할 때랑은 조금 다릅니다. 분명 악력은 맞는데요, 조금 다른 상황이죠. 엄청난 속도로 휘둘러지는 라켓, 그 원심력에 의해서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죠. 그 빠져나가려고 하는 방향 자체가 악력기를 잡을 때처럼 4개의 손가락만 구부린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엄지손가락까지 해서 라켓을 전체적으로 압박해야 라켓이 손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그뿐 아니라요, 공이 라켓에 맞는 그 순간 라켓 면이 정면을 보도록 해서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죠. 방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내 손가락, 이 손가락의 방향으로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에서 엄지손가락도 같이 힘을 써야 하죠. 만약 엄지손가락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요, 라켓 면이 휙휙 돌아가면서 제대로 된 임팩트 포인트를 맞추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악력기를 할 때에 비해서 이 라켓 스포츠를 할 때 특히 엄지손가락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 사이에서의 힘, 핀치 그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그냥 라켓 스포츠를 할 때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도 악력이 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악력을 기르려고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손가락이라던가 손목, 팔꿈치라던가 이런 곳에 부상을 쉽게 당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 핀치 그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요, 엄지손가락을 지나가는 근육이 대표적입니다. 손 안쪽에 있는 근육, 안무지굴근, 무지대립근, 무지내전근, 이런 근육뿐만 아니라요, 엄지손가락부터 손목, 그리고 팔꿈치까지 지나가는 장무지굴근,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를 압박하는 전문용어로 딸근이라고 하죠, 제1배측골간근, 이런 근육들이 대표적이죠. 엄지손가락 딱 하나를 움직이는데도 엄청 많은 근육이 관여하죠. 근육이 많은 만큼 붙어있는 위치도 제각각이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은 물론이고 손목이라던가 팔꿈치까지 제각기 다양한 위치를 지나가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엄지손가락을 빼고 나머지 악력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강화시킨다면요, 결국 이 모든 부위에서 불균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불균형하게 손목이라던가 손가락이라던가 팔꿈치의 뼈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통증이라던가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고요. 특히 라켓 스포츠의 경우에는요, 계속 힘을 준 상태로 하는 건 아니죠. 순간적으로 힘을 팍 줘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순간적인 상황에서 약한 곳에 순간적으로 힘이 덜 가게 되면서 밸런스가 깨져서 라켓 면이 흔들린다던가 그립이 제대로 안 잡히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죠. 아무리 자세 연습을 열심히 해도 제대로 자세가 나오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운동 방법, 그래서 이론은 됐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을 잘 주목해보세요. 아무런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들 준비했는데요.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선 엄지손가락을 구부리는 동작부터예요. 지절관 관절이라고 하는 엄지손가락의 끝부분 관절이죠. 이곳은 구부리지 마시고요. 중수지절 관절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을 주도적으로 사용해서 엄지손가락의 움직임을 가져가 주셔야 합니다. 엄지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의 뿌리 부분 정도까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엄지손가락을 구부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로 힘이 들어오는 곳은요, 손 안에서 엄지손가락을 지나가는 근육, 무지 대립근, 단무지굴근, 무지 내전근, 이런 손 안쪽 엄지손가락 부분에 특히 힘이 많이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다음은 이어서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는 동작인데요. 아까 움직였을 때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볼 겁니다. 아까는 손가락 끝부분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반대로 이번에는 엄지손가락의 모든 관절 마디 부분을 구부려 줄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손 안쪽, 엄지손가락 쪽으로도 힘이 들어오긴 하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갔을 땐 특히 손목이라던가 팔뚝까지 힘이 들어오는 걸 느껴볼 수 있겠습니다. 장무지굴근이라는 근육을 운동하는 동작인데요. 팔꿈치 안쪽에서부터 손목을 지나서 엄지손가락까지 아주 길게 연결된 근육입니다. 팔꿈치라던가 손목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근육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이 운동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운동, 다음은 엄지손가락과 더불어서 검지손가락까지 함께 힘을 써볼 건데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에서 압박되는 힘, 이게 빠른 속도로 휘두르는 라켓의 원심력을 컨트롤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주먹을 가볍게 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를 압박해주면서 힘을 줬다가 손을 다시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엄지손가락 사이의 근육, 이것들도 물론 힘이 들어오긴 하지만요, 전문용어로 딸근이라고 하죠. 엄지손가락 옆으로 튀어나오는 이곳 힘이 들어오는 게 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엄지손가락을 위로 펴는 동작입니다. 손목을 위로 꺾어주시고 그 상태로 엄지손가락을 최대한 펴주세요. 엄지손가락을 직접적으로 쥐는 데 필요한 근육은 아니지만요, 그 반대의 작용, 기랑근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단순히 기랑근이라서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라켓을 쥘 때 보이는 손목의 형태, 이런 식으로 손목의 형태가 이루어지는데요. 척측편이라고 하죠. 이 상태에서 라켓 쥐는 힘을 쓸 때 이 부분이 충분히 유연하면서 탄력 있게 힘을 잘 쓸 수 있어야 하는 곳이죠. 사실 지금 소개해드린 동작들 직접 따라해보면 느껴지시겠지만요, 왼손으로만 해봐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좀 더 강력한 파워를 발휘해야 하는 분들이라면요, 아무래도 강도를 올려서 운동을 할 필요가 있죠. 몇 가지 운동을 간단히 소개만 드려볼게요. 책을 가지고 이렇게 잡는 동작을 해보는 겁니다. 좀 더 무게를 줄 수 있고 힘이 있으시다면요, 헬스장에 있는 무게 원판을 두 개를 겹쳐 잡아서 그렇게 동작을 해주시는 것도 좋죠. 그리고 저는 이런 악력기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인 악력기의 경우는 4개의 손가락을 주로 힘을 사용하는 데 비해서 이걸 사용하면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에 걸쳐놓고 잡아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맨손으로 했던 운동 동작이랑 비슷하죠. 이걸 가지고 다른 운동도 할 수 있긴 한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운동할 때 많이 쓰곤 하는 밴드, 이 밴드를 이용해서 엄지손가락을 구부려주는 동작도 좋습니다. 라켓 스포츠를 하는 분들은 좀 더 실전적인 트레이닝 방법으로 그냥 라켓을 잡고 스윙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모든 손가락으로 라켓을 잡고 해주는 건 아니고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그 2개의 손가락으로만 스윙을 한다던가, 그게 너무 좀 힘들다면요, 검지손가락, 금지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3개의 손가락 정도까지만 라켓을 잡고 스윙을 하는 건데요, 라켓을 휘두르는 실전적인 연습을 하면서
하면서도 손 안에 있는 근육을 자연스럽게 강화하는 그런 운동이 되는 거죠. 자,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라켓 스포츠에서 강력한 샷을 만들어내기 위한 악력의 진짜 사용법과 엄지 중심의 기능성 트레이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라켓 스포츠를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요, 그냥 단순하게 악력을 좀 기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흔히 악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운동들, 악력을 많이 요구하는 보강 운동들, 악력기라던가 헬스장에서 바벨을 당기는 등 운동을 하시곤 하겠지만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손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엄지손가락, 그 엄지손가락과 관련한 근육들이 발달하지 못해서 밸런스가 무너지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악력에 정체가 생기기 쉽고 손목이라던가 팔꿈치 쪽이 불편해지곤 하죠. 운동을 하면서 생기는 통증이라던가 불편함, 운동을 더 잘하기 위한 원리부터 그 방법까지 앞으로도 더 디테일한 내용을 담은 영상들을 계속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요, 구독해두시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도 기대해주세요. 흔히 멋진 몸을 위해서 하는 그런 운동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즐기는 스포츠 상황에서 더 나은 기량을 발휘해서 멋진 퍼포먼스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이 가진 고민이라던가 질문이 있으시다면요, 깊게 다뤄볼 만한 내용이다 싶으면 별도로 영상을 제작해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시다면 직접 좀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은 고정 댓글에 있는 내용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